네, 전력노조 총무국장 조영보입니다. 이번에 그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인더스트리올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 그룹들이 다 모이는 회의인데, 그 중에서 세계 대회는 이제 전체가 다 모이는 거고, 요거는 산별 대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회사들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한국, 중국, 일본 정도가 주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국제 회의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적인 이슈라든지 현황이 어떻는지를 좀 확인하러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좀 늘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 사진은 몇 개 제가 가져왔는데, 2014년도 서울에서 한 것도 있고, 김주영 위원장님하고 심동진 위원장도 보이시네요. 자, 201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16년도에 서울 여의도에서 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전력총련 키시모토 카오루 위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했습니다. It's my honor to meet all of you today. My name is Choi Chol-h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National Electrical Workers Union. There is a big worry about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더스트리올에 있는 디아나 에너지 정책국장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추세, 전 세계적인 추세는 역시 에너지는 소비 효율이 늘어납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개도국,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더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력 총련에서 일본 노동자들의 이슈와 대응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년이네요. 당장 내년이네. 도쿄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에너지 확보, 전력 확보 하러 나가죠. 그런 것처럼 전력 확보도 해야 되고, 사이버 해킹도 대응을 해야 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또 만들고 있대요. 그런 것들 세 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송변전망과 배전망을 분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0년 1월부터 망분리가 시작되고 2030년까지 완료를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이철 하은길 위원장님, 대세충의 전력의 하은길 위원장님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젊은 직원들이 그 원전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한대요. 기존에 있는 원전 기술자들도 원전 기술 쪽을 다 떠나려고 하고, 젊은 직원들은 진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원전 기술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좀 토로했었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6개 노동조합 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첫 순서로 4차 산업과 노동조합의 역할, 이런 거로. Today, I'm talking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 this change will influence on labor, and by now, how the union will respond to it. 좀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 우리는 일단 좀 자랑을 했습니다. 대단한 회사다. 포춘지 2016 기준으로 유틸리티 세계 1위다 라고 좀 자랑을 한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무인 자동차, 3D 프린터, AI,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노동 환경이 등장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4차 산업혁명이 전력 산업에 미친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축소, 두 번째는 새로운 노동 환경의 등장, 이렇게 봤는데, 설비가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우리 옛날에 변전소에 보면 옥이 철구형이었죠. 그래서 접지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3명씩
4조 12명이 근무했던 게 지금은 컴팩트화되고 GIS로 자꾸 바뀌고 하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8명 근무하다가 4명 근무, 1인 근무도 1인은 아니죠. 뭐 8명까지 줄어들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필요 없게 됐고 검침, 전력 양계를 검침하던 것도 예전엔 다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AMI가 등장하면서 원격으로 다 데이터가 들어오죠.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옛날엔 감독관들이 차를 타면서 순실을 했는데 지금은 드론 같은 것들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의 쓰임이 줄어들죠.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바뀌고 있다. 또한 수익 모델도 옛날에는 98% 정도가 이제 전기 요금으로 수익 모델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충전 시스템, 전기차 인플라, 뭐 에너지 시티 뭐 이런 것들로 수익 모델이 다변화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력 산업에 미칠 영향 크게 3가지로 전망하는데 노동이 축소되고 새로운 노동 환경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 보장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전략을 갖춰야 되는데 유연한 노동 환경, 다양한 직무 교육,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동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시스템, 요거는 이제 정부에다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전이 한 8,5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8,500명 중에 90% 정도는 다 자회사로 가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발전노조, 일단 도서전력 거기만 이제 조금 방향을 못 잡은 것 같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 2가지 정도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80%, 90% 정도를 자회사로 전환을 시켰느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많은 해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별 자본 없이 했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이제 질문 나온 것은 2004년도에 배전 민영화, 판매 민영화를 하려고 할 때 정부 정책을 어떻게 막아냈는가. 노동조합에서 정부 정책을 막아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던데 그거는 최철호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최철호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김준영 위원장이 집행부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제노동기구가 많은 도움이 됐다. 요거죠. 그래서 그런 연대와 함께 연대와 투쟁,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면서 정부를 설득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외에도 한 5개 나라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몽골은 인구 300만 정도인데 천년 자원의 90% 정도는 수출을 하고 퇴직 연령이 좀 다르네요. 우리하고. 여자 60세, 남자 65세 정도고 월급은 한 $400,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네팔은 지금 2019년도인데 향후 한 20년 정도까지 전력 소비량이 8배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을 또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결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결의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 결의문 테마는 3가지인데 본회의에 의결을 하는 거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1박 2일간의 국제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도 회의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